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보합, 우리 야간 선물은 0.1% 가까이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예, 아침에 이제 환율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살피자라고 말씀드리고 장 시작했고, 금요일에 야간 선물이 0.5%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비슷하게 시가를 형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빗각 추세대를 이탈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여기 오늘 결국에는 그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약간의 꼬리를 달았지만 어쨌든 빗각 추세대 하단에서 끝이 났습니다. 환율은 1390원 방어의 성공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뭔가 찜찜한 상태로 끝났죠. 지금 일본이 1990년 4월 이후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장중에 N달러 환율이 160달러를 돌파, 160달러,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상이죠. 지금 일본 외환 당국은 24시간 지금 대기하는 상태라고 하고요. 미국채를 어떻게든 던져서라도 관리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쉽지는 않죠. 내일 있을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두 나라 간에 지금 환관리가 시급한, 외환관리가 시급한 두 나라 간에 뭐 혹시 통화스와프의 증액 이야기가 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한일 두 나라는 지금 외환관리 비상 사태이니까 어쨌든 그 환율 움직임에 주목해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누적 롤오버 포함 1조 5천억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롤오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주 동안에, 만기 이후 한 주 동안에 1조 원 정도의 매수를 외국인들이 누적해서 갖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가 누적해서 움직이면 영향력이 꽤나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 차트도 어쨌든 돌파 이후에 잠시 주춤거리고는 있으나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물론 7월이 되기 전에 힘을 쓴다면 일시적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7월이 막상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떤 환투기 세력이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쉽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7월부터는 환율의 움직임에 굉장히 신경 써서 살펴야 되겠고, 데드라인은 그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막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환율은 뭐 그렇고요. 환율이 뭐 어쨌든 증시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안 올 것 같았던 7월이 되게 빨리 왔어요. 어쨌든 자, 이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수급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개인 콜옵션 중심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하락 분위기를 형성했는데 오후장에는 이제 꼬리를 좀 달았죠. 환율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차분히 내려온 다음 1390 언더로 내려오고 나서 약간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8만 원을 사수하는 움직임이 오늘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개선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나 1조 원 매도가 넘었었잖아요, 장중에. 이런 날에 삼성전자마저 깨졌다면은 시장이 완전히 1.5%에서 2% 정도의 하락 분위기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8만 원 위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8만 원 이탈한 시기가 있었는데 뭐 그게 한 오전에 잠깐이었고, 대체적으로 8만 원을 사수하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서 시장이 수급 대비 좀 견고한 상태를 그래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 만기 끝나고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가 이제 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움직임에 키를 쥐고 있는, 물론 시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와 애플이 뭐 비슷비슷하지만 변동성 자체만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가 제일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만기 이후 엔비디아의 옵션 수급 변화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6월 만기일까지 기관에
주된 베팅이었던 콜옵션을 이제 정리하고 차월물로 이제 풋옵션을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다. 또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 가지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았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선반영으로 먼저 빠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외국인 비중 최대 비중을 찍을 때 56.4% 비중을 찍는 날 마감 영상과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지에 주목을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은 또 특히나 대량 매도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삼성전자 먼저 외국인들이 물량을 정리했었던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의 공급 관련한 기대감이 붙기도 하고 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지난번에 한참 팔았던 물량을 다시 채워야 될 만한 수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두 종목이 갈렸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은 수급 대비 최대한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요, 최근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었죠. 근데 기대치 이하였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23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10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표 중에 5월 신규 주택 착공이 5.5% 감소하면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둔화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월가의 분석은 일단 미국 경제가 뭐 둔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 한 차례 이상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경기 둔화에 의한 것일 경우 시장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정 지표들만 주목하면 경기 둔화로 볼 수도 있는데, 경기 둔화 조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함께 많이 섞여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공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소비 지표나 제조업 지표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지금은 섞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들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테마가 그동안에 강했던 테마들이 조금 주춤거렸어요. 화장품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 종목군도 그렇고 석유가스도 특정 종목만 움직였고 항공 우주 쪽도 뭐 그렇게 오늘 눈에 띄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저출산 쪽도 그렇고요. 테마가 약했는데 오늘 굳이 뭐 테마가 돌았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무더위 여름 관련주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 테마 쪽에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파세코, 신일전자, 위닉스, 오텍 등이 오랜만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가 작년에도 뭐 기록적인 더위였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은 기록적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죠. 요즘 기후가 좀 평범하지가 않아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동해가스전은 금요일에 전략회의를 했었죠. 그때 새롭게 편입된 GS 글로벌이 오늘은 20% 상승으로 독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특이했던 것은 같이 금요일에 함께 올랐던 시총 5조짜리 GS가 오늘은 반대로 15%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뭐 GS의 선물 포지션을 보니까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했고, 특히 오늘은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거의 혼자만 이루어진, 혼자 나홀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투신도 매수를 했는데 이제 기관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 기관 개인들만 본다면 개인만 매수한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GS와 GS 글로벌이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는 이쪽의 돈도 정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그 다음에 우량주 위주로 이번에는 개편이 되면서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초전도체처럼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고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차트를 놓고 한번 판단을 파악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금요일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자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1단계 여기 6월 19일 시가를 지키느냐의 여부가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2단계 뭐 제가 단계를 붙인 거는 지금 처음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6월 19일 시가를 지키는지 여부, 2단계 여기 빗각 추세를 지키는지 여부, 3단계 6월 18일과 19일 사이에 생긴 요 갭을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장중 시간에는요 1단계 6월 19일 시가를 이탈했었죠. 여기 밑꼬리를 달 때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크게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밑꼬리를 달 때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1단계를 이탈했습니다. 금요일 종가로는요. 1단계 6월 19일 시가를 회복했어요. 종가가 양봉으로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톤을 미국 내만여의 날로 넘겼었죠. 근데 미국 만기일에 뭐 혼조세를 보였지만 올라가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야간 선물이 떨어지고 오늘 시가로 월요일 시가로 1단계 6월 19일 시가를 이탈함과 동시에 빗각 추세인 2단계 5월 31일 이후 상승 추세 저점 빗각 이겁니다. 여기 올라오는 요거를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모두 지켰었는데 시작부터 1, 2단계를 깨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하고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장중에 1조 원까지 넘어갔던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장중 시간에 3단계마저 이탈 위험을 보였습니다. 물론 3단계를 이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3단계를 꽉 채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6월 18일부터 19일에 생긴 갭을 모두 커버했죠. 일시적으로 살짝 더 이탈하긴 했지만요. 이 정도야 뭐 비슷한 자리니까요. 그런데 종가 부근에 오후장에 꼬리를 달면서 3단계는 방어를 하고 즉 이 갭을 침범하지는 않고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그러나 1, 2단계 라인은 이탈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즉 6월 19일 시가를 못 지키면서 끝났고요. 빗각 추세대 못 올리면서 끝났다. 1, 2단계는 만족하면서 끝났고 하락으로 전환될 위험에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족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인 갭을 모두 커버하고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일시적인 이탈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탈로서 다시 가던 길을 갈지는 오늘 나스닥과 이번 주 일정들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흐름은 일시적인 이탈을 휩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로도 아래도 다 가능하죠. 그거는 언제든지 일시적인 여부는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커트 후 재진입이라는 방법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 일시적인 이탈을 이탈 때문에라도 어쨌든 그 상황은 이번 주에 진행되면서 어찌 됐든 결정이 나겠죠. 예. 이탈하면서 끝났으니까요. 되돌리든 막혀서 다시 내려오든.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갭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갭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돌파 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급진 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일랜드 갭이 있고요. 돌파 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봉이 하루에 특정 지점을 돌파,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하는 갭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급진 갭은요. 가던 길을 급하게 이렇게 돌파 후에 연속으로 갭을 띄우면서 가는 거. 하락할 때도 연속으로 갭을 주면서 하락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급진 갭이죠.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될 때. 아일랜드 갭은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죠. 섬처럼
남겨져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섬처럼 남겨져 있는 경우를 갭을 갭으로 돌파하는 경우, 갭을 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뭐 소멸갭이나 보통갭 같은 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뭐 크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신경 쓸 거는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돌파 갭을 커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갭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요,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수가 2조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선물은 7월 외환시장 새벽 개방을 앞두고 아직도 롤오버 포함 1조 원대 이상의 매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단 오늘은 2천억 매도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오늘은 1975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7월 옵션은 아직 만기일이 13거래일 남은 상태로 가까운 옵션물은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그 다음에 외가 콜풋은 매수하는 W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은 매도 포지션, 여기를 확대한다면 외국인은 양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좀 넓게 본다면 양매수를 보이고 있겠죠. 이거는 처음에는 지수를 묶어두긴 하겠지만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든 힘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이게 무너지고 방향을 보이려고 하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였습니다. 오늘 뭐 종일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10시 53분 이후로 상단만 닫았습니다. 근데 하단이 안 닫혔죠. 범위라는 게 위아래 이제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개인들이 주로 월요일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계속 콜 옵션만을 매수하다 보니까 풋 옵션 쪽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안 하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을 일이 별로 없겠죠. 결국 옵션 매도 자리를 보면서 매도 물량을 보면서 매도 금액을 보면서 범위를 정하는데 풋옵션 쪽에 개인들의 매수가 약하니까 매도자들도 매도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단이 잘 안 닫히게 됩니다.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문이 안 닫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문이 안 닫혀 있어도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문단속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둑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풋매도가 기관들의 풋매도가 약했기 때문에 문은 열려 있었고요. 상단만 막아서는 날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아침부터 끝까지 380 코스피 200 기준으로 380만 막아둔 채, 이거 분봉으로 따져보면요, 분봉으로 그려보면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2포인트 전후인데 380, 2.31로 끝났죠. 2.31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한 1.7포인트 정도였어요. 대략적으로 중간에 2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코스피 선물로 382 정도를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겠다. 어떤 확률로? 80% 확률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올라온다라는 베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략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의 장 초반 수급에 의해서 오전장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라인을 파생반에 그어 드렸고요. 장 막판에는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꼬리 달면서 환율이 좀 완화되면서 환율 압박이, 어쨌든 오늘 중요한 자리를 구간을 이 구간도 제가 오늘 아침에 파생반에 시가 잡아드린 자리, 이 구간과 이 구간을 그리고 이 구간을 노려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하루입니다. 어디요? 여기 한 구간, 여기 두 구간, 여기 세 구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전에 사실 됐으면 마무리하고 뒤의 상황은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오늘의 최선은 오전에 수급 보면서 상황 보면서 차트 보면서 자리 보면서 아침에 오전에 수익을 내고 오후에는 관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로 학습하면서 보내시든 다른 일을 하시든 시간을 보내시는 전략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일당하셨으면 마무리 짓자. 시장은 보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위험이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생반에 이렇게 올려주신 업로드해주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눈에 띄는 옵션 양매수 전략, 위클리 옵션 양매수 전략으로 이틀 가져오신 우리 그 가장 실력이 좋으신 우리 파생반 회원님은 이틀간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또 추가하는 모습을 또 오늘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162만원, 100만원, 71만원, 85만원, 15만원, 15만원, 8만원대. 8만원으로 하시는 분은 지금 투자금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 8만원대 만드신 거 굉장한 거죠, 하루에. 예. 이렇게 꾸준히만 하시면 욕심부리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섭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히 했을 때 레벨을 높이시는 겁니다. 투자금을 그때 높이시는 거지. 조금 하다가 되는 것 같은데 투자금을 높이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금을 높인 게 되면 금액만 벌 때는 조금 이거 되는 것 같아서 되는데 금액을 키우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한 기간을 내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단계적으로 늘려야 돼요. 한 방에 확 늘리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쨌든 수익 올려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추정 범위대로 38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종료를 했고요. 코스피 200이 378.39에서 끝났죠.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은 378.93으로 코스피 200이 진입해서 378.39로 끝났고, 위클리 콜옵션 380은 꽝 됐고요. 콜옵션 377.5가 1.11에서 진입해서 0.89로 끝났고, 위클리프 381.4에서 진입해서 1.61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위클리 거래를 한 게 이제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10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5억 손실, 금융투자는 5억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 신규 매도 우세였고요. 환매수 조합이었는데 신규 매도가 더 많았죠. 장중 1조 원을 넘어갔다가 매도 1조 원을 넘어갔다가 6,600억대로 한 40% 매도를 축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투신에 회심의 베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마감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투신이 회심에 5천억 이상의 매도 베팅이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종가에. 그래서 오늘 투신은 성공했고요. 투신의 5천억 이상 베팅의 성공률은 장중 방송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죠. 한 90%에 다르는 것으로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요. 그래서 투신이 5천억 이상 베팅하는 상태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루틴을 벗어나는 정도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신은 오늘 종가에는요, 코스피 선물을 신규 매수 베팅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신규 매수 베팅한 것이 아니라 장중에 환매수를 유지시키는 정도의 마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매도를 매수로 돌리는 거죠. 대략적으로 나눠보면은 매도를 이제 환매수한 게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도 베팅이 원래 한 2천억 정도 있었다가 그거를 단타치고 조금 청산하면서 마이너스 1천억 정도로 마감을 지어서 플러스 2천 환매수와 마이너스 1천의 신규 매도가 합쳐져서 1천억 정도의 매수로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 정도는 단타 쳤다라는 거죠. 오늘 신규 매도 베팅했던 거. 자, 이제 미국의 주요 일정, 우리도 포함해서 주요 일정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6월 25일 화요일에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27일에는 우리 시간 27일에는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게 될 거고요. 새벽에. 그다음에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밤에 있습니다. 예상치가 1.3% 이전과 동일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지 상태, 원고 없이 백지 상태에서 계속 일어서서 한다고 하죠. 체력 테스트를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둘 다 고령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지 상태와 일어서서 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 PC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2.6%고요. 이전 기록은 2.8%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